안녕하세요. 도던의 답장입니다. 누군가의 독백이 누구나 끼어들고 싶은 대화로 피어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답장해드린 컨텐츠 하고 있고요. 오늘의 독백 소개시켜드릴게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손님과 직접 마주하는 그런 작은 가게들을 둘러싼 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도 변화가 매우 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세계 경제 불안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이 제품의 생산 단가를 미친 듯이 치솟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위기를 정통으로 맞은 업장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제품은 좋은 재료에서 출발하기에 재료비를 줄이기에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유통과정을 줄인다거나 더 나은 거래처를 찾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외의 운영비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인건비에다가 좀 손을 대는 건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방책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면서 점주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직원분이 더 길게 일하는 시간이 있긴 했었는데 키오스크나 로봇이 좀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는 풍경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꽤 익숙해진 건지 키오스크가 설치된 대형 프랜차이즈에 들르면 외려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키오스크가 무조건 옳은 방향이라거나 앞으로 접객의 대부분을 이 표정 없는 모니터가 담당할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걸 생생한 경험을 통해 반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요즘 대두되는 디지털 소외 계층인 그 노령 인구에 대한 차별 문제. 그러니까 키오스크는 이해하거나 다루기 어려우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깊이 점점 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교감의 상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얘기를 하려는 문제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사라진 배경에는 업장이나 손님이나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거래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쓰나 사람을 쓰나 동등하다,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거래는 진짜 심플하게 물건과 돈을 교환한다, 이런 행위로 인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휴머니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도의 위기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돈과 물건이 무미건조하게 오가기 십상입니다.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조차 무언가를 사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기대하지 않아요. 거래에서 발생하는 교감의 중요성을 상실했는데 그 자리에 반드시 인간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접객이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으니 인간을 기계가 대체해도 된다는 조금 좀 씁쓸하지만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옵션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생긴 겁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 가게나 동네 세탁소, 대형마트 등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금전과 교환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거래는 매우 깔끔한 행위예요. 동등하다고 합의한 가치의 소유권을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이 간단한 등식에서는 당연히 편리함이 생명입니다. 마치 정해진 수식을 빠르게 읽고 연산하는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는 키오스크가 확실히 인간보다 좀 더 나은 방식입니다. 물론 사람이 키오스크를 완전히 좀 잘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요. 그러나 인간은 늘 거래에서 모종의 마음을 함께 주고받아 왔어요. 그 마음의 이름은 어떤 때는 사랑이었다가 어떤 때는 신뢰였다가 어떤 때는 신념이기도 했어요. 매번 이 단어가 바뀌니까 통용할 만한 단어는 없다지만 어쨌든 인간만이 나눌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휴머니티가 작게 접은 종이 편지처럼 은근하게 오갔던 거예요. 거래의 속을 보잖아요. 그 되게 마술 같아요. 거래는 사람의 마음을 고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동등한 가치의 물건과 바꾸었을 뿐인데 왜 마음에는 플러스가 생겼을까요? 물론 거래 당사자가 느끼기에 자기가 더 가치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거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제스처를 보이고 눈빛을 보이고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이런 교환이 마음의 울림을 준 게 조금 더 큰 이유라고 전 생각을 해요.
매일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저는 이에 대한 증거를 셀 수 없도록 많이 보고 체감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한 컵과 자신의 재화 간에 일어나는 1대1 교환에만 모든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들은 거래라는 큰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들, 그러니까 오가는 마음이나 매장의 분위기 등에서 느껴지는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매장 방문 경험은 시간적으로 한참 돌아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방문 경험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친구한테 연락하죠.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집에 가자고. 그리고 작은 동네에 오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교통편을 찾아보고 구경하고 도착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문짝을 여는 순간부터 전 과정이 거래 행위로 매듭 지어지는 매장 방문 경험이에요. 이 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도착한 가게에서 차가운 화면을 마주하냐 아니면 따스한 친절함을 마주하느냐는 저는 이 방문 과정의 인상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 손님을 반기는 정도에 따라 집에서 매장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기분이 한꺼번에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환대가 시간을 거슬러 가까운 과거의 기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접객이 가진 가장 놀라운 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따왔어요. 익선동에 있는 녹기전에라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녹사, 그러니까 필명이에요. 이분께서 이제 손님을 안내할 때 매뉴얼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썼는데 이게 막 구인구직 사이트에다 올렸는데 다른 브랜드 관계자들이 막 관심을 가질 정도로 엄청나게 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보는 요즘사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분의 팟캐스트를 들어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전 책까지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분이 철학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이 글을 읽기 전에 아이스크림은 그냥 기호식품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냥 이제 입에 빠르게 좀 흡수되는 이런 즉흥적인 유희였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이 광활하고 넓은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솜씨를 보니까 이분은 음식이 아니라 글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음식의 제조 과정을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음식을 그냥 단순하게 제공하는 뭐 서버라는 분들은 사실 사회에서는 단순 서비스업 좀 요런 말로 평가절하 당하잖아요. 뭐 주방에 비해서 뭐 이게 시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게 뭐냐면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마저 이 일에 좀 태만함을 느끼고 좀 피로를 느껴요. 그런데 이 좋은 기분이라는 책을 읽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예쁘게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은 좀 모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한 편이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나 친절이 좋은 거였다면 이제 아까 키오스크 얘기를 하셨는데 키오스크는 어떻게 우리 주변을 점거하게 됐을까? 예, 하는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친절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거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SNS에 좀 중독적이게 빠지는 이유가 뭐 내가 그냥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이런 뻘글 같은 거를 커뮤니티나 이런 거 올렸을 때 좋아요를 받으면은 도파민이 솟구쳐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친절에 더없이 고파진 시기이지 흘러넘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키오스크가 어떻게 우리를 점거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 정답을 쇼츠에서 찾아요. 요즘 쇼츠 썸네일 보면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딱 누르기도 전에 기대하는 바가 생겨요. 그래야 돼. 신기한 게 뭐냐면 요즘은 영상이랑 다른 내용을 썸네일에 달아놓으면 순식간에 그 싫어요, 테러를 받아요. 이제 알고리즘의 저주를 받아서 내 눈앞에 다시는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클릭하는 그 엄지손가락, 쇼츠 넘기는 손가락이 이걸 누르기 위한 목적이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로 그대로 이식이 된 형태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의 가게 현판을 딱 보잖아요. 막 뭐 어디 어디 돈가스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돈가스를 기대하지 돈가스를 갖다 주는 종업원분의 환대를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어가 가진 그 목적성에 충실하는 게 되게 이 시대의 트렌드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 버려요, 요즘은. 그 딱 쇼츠랑 똑같아요. 쇼츠도 60초 안에 모든 걸 넣어야 되니까 필요 없는 거 다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 종업원분들의 친절이라던가. 근데 이런 게
시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 딱 목적성에 걸맞는 거니까 이것처럼 이제 싹둑싹둑 잘려 나가는 거죠. 전 그래서 키오스크가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멀쩡하게 있던 서버분들이 잘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목적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사라졌다. 제가 방금에 어떻게 말했냐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가 점점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보다 요즘 더 그랬고 요즘보다 앞으로 더 그러겠죠.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예의라는 관념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MZ랑 기존 세대랑 세대 갈등 좀 이렇게 밈처럼 요즘 나오잖아요. 전통 세대랑 신세대는 그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의라는 개념이 좀 약해지면서 그 개념에 익숙해 있었던 예의라는 거를 배워왔었던 옛날 세대랑 그거를 별로 안 배웠던 젊은 세대가 갈등을 빚게 되는 그림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기존 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이제 강요하면서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평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이래요. 아, 내가 진짜 예의를 다해서 대했는데 이게 되게 당연한 게 되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대했는데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느니 차라리 로봇을 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키오스크가 등장하게 되고 이거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키오스크가 있는 데가 나오니까 키오스크가 없는 데는 아 이제 이거 우리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서버들이나 주문받는 사람들은 이 주문만 받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키오스크가 들어오게 되고 그 키오스크 때문에 기존 서버가 무용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기존 서버들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키오스크가 더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키오스크가 점점 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이런 주문을 받는 게 표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주문을 받는 게 엄청난 예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또 오너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 막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챙겨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런 거 아예 안 들어도 되잖아. 그러면 이 녹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도대체 누가 전달하게 될까요? 아마 무엇이든 대체가 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가 물 담겨져 있는데 손가락 뽁 하고 넣는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고 따뜻한 마음을 원하니까. 이렇게 점점 일상 속에서 친절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어디선가 그걸 대체하기 위한 다른 게 떠오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풍요롭게 감정을 전달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제가 전에 장사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경주에서 자영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분들이나 이제 직원분들을 뽑으면 보통은 사회생활을 하던 분들을 뽑아요.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유형은 투잡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 알바분을 뽑는단 말이죠.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20대 초반분들을 뽑으면은 뭐 책임감이 없다, 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 제일 큰 게 영업용 미소를 사회생활 하던 분들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 교육할 때는 항상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해요. 사람들은 누구누구 씨께서 웃으면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막 영업용 미소를 지을 줄 아는 거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다 구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분을 못 해요. 내가 그냥 영업용이라는 내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영업이라고 믿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웃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그렇게 뾰족한 어떤 수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만약에 영업용 미소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는 내 웃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지치거나 그냥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웃음을 뱉어내면 나는 생각이에요. 이걸 제가 왜 아냐면 제가 표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20살 때 군대를 일찍 갔어요. 제가 거기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게 너는 혼날 때 표정이 똥 씹는 표정으로 썩는다가 이제 혼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얘가 혼을 내. 근데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는 거야. 근데 난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아, 내가 이제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좀 혼나거나 이러면은 표정이 좀 뾰루퉁해지는구나. 이제는 좀 이런 걸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정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군 생활 끝날 때까지도 기분이 안 좋으면 표정이 안 좋았어요. 한마디로 이 표정을 내가 연습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장기간에 오랫동안 배워나가는 거예요.
20대 때 사람들이 많은 알바를 해보지만 편의점이어도 좋고 카페여도 좋아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직이면 좋아요. 이런 서비스직을 특히 많이 웃는 서비스직을 꼭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웃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웃음을 연습하다 보면은 웃음이 습관이 되고 특정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엑스칼리버 도끼 던지기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요. 이게 습관으로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영업직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웃는 상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누군가의 랜덤한 호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영업을 자주 하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단어만 나오면 웃음이 나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입이 벌어지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입이 벌어져.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내가 웃으면은 기분이 좋은 줄 안다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인상이 좋아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웃음과 지쳐서 좀 이런 사람들의 온기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더욱이 이 웃음과 닿게 되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제 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나의 표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내가 웃었을 때 어떻게 웃었을 때 좀 예쁘게 웃나, 어떻게 웃었을 때 예쁘지 않게 웃었나를 한두 번씩 연습해 보게끔 돼 있어요. 이거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은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이 경지에 오르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느끼는 기분, 보여지고 싶은 기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체력에 의해서 흔들려, 뭐 좀 안 먹으면 흔들려, 잠 좀 덜 자면 민감해져. 이렇게 좀 유약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결정을 하는 건 이 나쁜 기분 속에서도 좋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해도 좋게 행동을 하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 이런 의미에서 내가 나쁜 상상을 해서 난 나쁜 사람인가 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나쁜 상상 다 해요. 당신들이 하는 만큼 그래요.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기분을, 보여주고 싶은 기분을 조절을 하는 거고 내가 흔히 말하는 영업용 미소, 가짜 미소에서 시작해서 내가 웃음이라는 걸 이렇게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까지가 보여주고 싶은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길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능력 자체가 전 제가 원하는 그 어른의 경지랑도 조금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어른은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막 이런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도 허허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원하는 그 어른의 상이거든요. 그 어렸을 땐 내가 뭐 차 끌고 뭐 돈 많고 이러면 다 어른인 줄 알았는데 돈 많아 보진 않았는데 차 있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그런 기분들, 보여지는 기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분노가 생기잖아. 이런 거를 밖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좀 분노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기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이제 잘 누르는 사람이 제가 생각한 그 어른들의 기준이었거든요. 이것의 결정적인 그런 형태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기분을 조절하는 데서 나와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걸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연습은 근데 좀 숙련도가 많이 쌓여야 하는 일이고 일단 첫 번째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20대 때 알바나 이제 뭐 20대가 아니어도 나는 이거 투잡으로 30대 때 잠깐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서비스직을 하는 거. 일부러 웃을 자리에 가서 웃음을 연습하는 거가 인생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특히나 사람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꼈던 게 명절에 할머니 댁에 제가 갔었는데 제가 이제 파트타이머 분을 개업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쓰기 시작해서 사실상 2년 동안 큰 집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할머니가 우리 도던이가 아이가 되게 서글서글해졌다. 되게 애가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이제 영업용 미소라 그랬잖아요. 내가 웃음이 되게 해퍼지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할 때 웃음이 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 말을 꺼낼 때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치만 이게 반복 숙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왕 하는 거면 여러분들 그 돈 받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알바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전 이제 이 접객이라는 거, 그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다고 좀 느끼는 건데 무언가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험, 관찰하게 되는 경험은 흔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 우리가 뭐 술을 먹으러 가도 친구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잖아요. 친구랑 술을 마시러 가. 술잔을 들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친구랑 분위기가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 아닌 중간에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구나라고 메타적으로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가게나 이런 걸 하면은 어떤 기분 중,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에 들어오잖아요. 이것들을 관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페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 손님을 쳐다본다고 해서 손님이 불쾌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표정과 하는 말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 이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표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 감정과 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진짜 이게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 얼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이 인상을 보고서 이 사람이 진상이구나? 피하겠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잘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손님들의 좀 솔직한 면모를 알 수 있는데 돈 내고 오신 모든 손님들은 가게 주인한테 칭찬을 바래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모든 재화, 그러니까 뭐 돈이든 시간이든 이걸 지불한 사람들과 면대면으로 하는 서비스는 그 상대방이 지불한 사람이 칭찬을 원해요. 그래서 그대로 뱉어주면 됩니다.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주는 게 싫다 이럴 수 있는데 그대로 뱉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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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률로 리워드가 와요. 이거 기대하면 안 되는데 리워드가 보통은 무조건 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친구들이랑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칭찬을 원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칭찬을 해줬을 때 얘가 나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감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접객이라는 게 무언가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도 이 분위기에 적응돼서 이걸 모르거든? 근데 접객을 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이걸 중간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칭찬을 원하는구나라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이걸 주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는구나라는 게 직접적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업이랑 접객이 사라지기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의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돈이 조금 더 많이 몰릴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요였고요. 만약에 뭐 체험을 못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에 일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랑 말할 때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뭐 처음에는 누군가 억지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조금만 더 해봐서 내 얼굴이 좀 익숙해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그렇게 웃는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표정 하나만 바꿨는데 나한테 우연찮은 행운이 굴러온다거나 내 표정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녹사님께서 써주신 좋은 기분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너무나 좀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구가 있어서 공유를 했고요. 이런 키오스크의 등장은 전적으로 좀 사람들의 수요 때문에 만들어졌다. 어차피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된 거고,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왜 등장했냐? 예의라는 게 무너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이제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체하게 된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간의 끈끈한 정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 인간은 그걸 필요로 하고 먹고 살기 쉬워진 시기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중요하게 여겼지 터부시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올라가니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웃는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막 그 웃는 게 자연스러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찍잖아. 그러면 이쁘지가 않아. 이게 나도 좀 이쁘게 웃고 싶은데 그 사진에 이쁘게 웃는 그런 연습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이쁘게 좀 잘 웃는 분들 보면은 좀 부럽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서비스직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 웃음이라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또 얘기를 남겨주시면 또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공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내던졌지만 대화가 되어 살아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답변을 남길 수 있는 종류의 주제라면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얼마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 하루가 가진 무게만큼 가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